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급성 뇌사실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허환 조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연구 결과를 저도 듣고 굉장히 좀 뜨끔했는데요. 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이 사시와 연관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번 연구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기 급성 뇌상시 발생 빈도가 증가를 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 원인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뇌사시라는 것이 눈이 몰리는 사실을 말하는데요. 서양보다 동양에서 발생이 적고 특히 5살 이후에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원시가 있거나 매우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뇌 종양이 있는 경우 등인데 최근 이러한 교과서적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기 급성 뇌사시가 많아 조사를 했습니다. 봤더니 7세에서 16세 12명이었고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 4시간에서 8시간이었으며 사용 거리도 20에서 30cm로 가까웠습니다. 모든 환자에서 스마트폰 중단 후 사시 정도가 감소됐는데 3명에서는 사시가 크고 뇌사시 기간이 길어서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시행하였고요. 결과는 좋았습니다. 네. 나머지 9명에서는 수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시 정도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2014년 6월까지 데이터였고요. 최근까지도 이런 환자들이 내원하고 있고 최근에는 29살 성인에서도 발견하고 스마트폰 중단 후에 정상으로 돌아온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뇌사시 외에도 사시 질환의 종류가 좀 다양하다고 하던데요. 어떤 종류의 사시들이 있습니까? 눈은 어느 방향으로든 사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눈이 위로 올라가면 상사시, 아래로 내려가면 하사시, 그리고 밖으로 빠지면 뇌사시라고 하는데요. 눈의 방향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원인에 따라서는 눈 운동, 뇌신경 마비에 의한 마비사시, 눈 근육 장애에 의한 제한사시, 그리고 요새 갑상선 질환도 많은데요. 그 경우에도 사시가 발생할 수 있고 근무력 중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뇌사시가 아닌 다른 종류의 사시와 스마트폰의 사용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뇌사시 경우도 스마트폰하고 연관된 보고는 없는데요. 다른 사시도 스마트폰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사시에 걸리면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사시는 이제 안경으로만 치료되는 사시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시가 외사시인데 이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로 방법으로는 사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완치 방법이 수술인데요. 네. 어린이는 전신 마취를 해야 하고 성인의 경우는 부분 마취만 가능합니다. 네. 앞서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시켰더니 사시였던 눈이 정상을 되찾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치료를 받지 않아도 저절로 회복이 되기도 하는 건가요? 뇌사시가 아닌 간헐외사시 경우는 매우 드물게 호전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등도 뇌사시가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도 스마트폰 중단으로 호전이 돼서 이 뇌사시의 원인을 스마트폰으로 추정을 한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 연구에서 7살 아이도 있는데요. 10살 미만에서 발생할 경우는 한눈 시력이 떨어지는 약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입체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에서는 복시가 점점 심해져서 생활이 어렵고 외관상도 좋지 않고요. 네. 이 앞서 스마트폰과 사시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사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스마트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시 종류에 따라 영향을 주는 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 뇌사시의 경우는 그 눈의 굴절 상태, 즉 원시인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적절한 원시 안경을 씌워줘야 하고요. 스마트폰은 아니지만은 과도한 초근거리 작업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 들어보면 특히 이 아이들에게 사시가 주로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어린이 경우는 눈 시력 발달 단계이기도 하지만 두 눈을 바르게 정렬하고 조화롭게 운동하는 그 기능도 발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시에 걸린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예, 성인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발생한 사시를 치료하지 않고 있을 때 심하면 본인이 외관상으로도 알 수 있지만 네. 심하지 않다면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청소년이나 성인에서 갑자기 생긴 사시는 두 눈이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해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생활하기가 매우 불편해요. 본인이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사시 외에도 이 잘못된 스마트폰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눈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스마트폰은 눈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기기입니다. 스마트폰을 집중하게 되면 눈 깜빡이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가지고요. 눈 표면에 눈물막이 파괴되고 안구 건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작은 화면에 또 작은 글씨를 보기 위해서 매우 근거리에서 스마트폰을 하게 된다면 어린이 경우는 근시가 진행할 수 있고 성인은 노안이 빨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블루라이트인데요. 이게 컴퓨터나 태블릿 PC에서도 선명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빛인데 스마트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직 동물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이 블루라이트가 황반 변성 등 망막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은 현대인에게 필수품이잖아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눈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한다 이런 습관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오랜 시간 사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30분 사용하고 한 10분 정도 쉬는 것이 좋고요. 쉴 때는 이제 먼 곳을 편하게 바라보면서 조절을 풀어주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그 주위를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 의식적으로 좀 눈을 깜빡여서 안구 건조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너무 가까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눈을 오랫동안 깜빡이지 않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안과교실 허환 조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